자, 3대입니다. 3대는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는 2022년, 2022년에는 2023학년도 수특이 나오죠. 수특에 3대라는 작품이 수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도 어쨌든 같은 인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물론 다른 부분이겠지만, 공유하는 것이니까 읽어두면은 결코 도움이 됐으면 됐지. 결코 뭐 의미가 없지 않을 겁니다. 의미가 반드시 있어요. 자, 봅시다. 뭐 얘는 되게 특이한 게 뭐 조금씩 뭐 읽는 게 아니라 일단 슥 한번 훑어봐야 돼요. 굉장히 특이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굉장히. 자,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지문 전체가 A라는 녀석이랑 B라는 녀석 요렇게 묶여 있는 지문이 없습니다. 지문 전체가 이렇게 묶여 있는 지문이 없고, 그리고 요렇게 기역, 니은을 꼭 이렇게 비슷한 분량으로 대조를 시키고 있죠. 기억 A랑 B도 이렇게 읽게 만들고 있고, 각각 들어가는 부자 간의 갈등, 기억에서도 A에서도 부자 간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고 B에서도 부자 간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왜 얘를 읽기가 힘들었을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보시면요, 소설이라는 것은 소설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설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3요소라는 것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죠. 소설의 3요소는 뭡니까? 주구문이야 인사배야? 주구문이야 인사배야? 주구문이야.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인데, 주제는 작품을 다 읽어야 나오니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학 작품을 대하는 자세로는 좋지 않은데 문제를 대하는 자세로는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게 결코,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문체 같은 것도 그냥 읽다 보면은 나오고, 그 나오는 문체를 우리가 직접 서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지에서 물어보거나 보기에서 알려주거나 그렇겠죠. 특색이 있다면은. 그래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구성인데, 구성의 3요소는 무엇입니까?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우리는 소설을 읽으면서 인물들은, 그리고 어떤 사건들, 그리고 어떤 배경은 우리가 일단은 읽으며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으면서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개념적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개념적으로 일단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러면 이제 암기해야 되는, 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거 암기해야 돼. 내신이니까 이거 암기해야 돼.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뭐가 있냐면은, 인물은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인물은 중심 인물이 또 있고요. 그리고 주변 인물이 있습니다. 영화로 치면은 주인공이랑 엑스트라 같은 거죠. 그리고 나서는 평면적 인물이 있고요. 그리고 입체적 인물이 있습니다. 평면적 인물은 뭘까요? 항상 같은 비스무리한 생각을 하고 비스무리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입체적 인물은 어떠한 계기를 가지고 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판단을 다르게 하고 행동을 다르게, 생각을 다르게 고쳐먹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형적 인물이 있고 개성적 인물이 있습니다.
전형적, 개성적. 이 인물들은 뭘까요? 전형적은 특정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전형적인 노동자 모습. 요런 게 이제 최근엔 아니죠. 그래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과거 모의고사 때 전형적 인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개념 설명으로 나오긴 했었어요. 현대시 지문에서. 그리고 개성적 인물은 그런 전형성이 없는 인물입니다.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특이한 사람. 그리고 이제 사건이랑 배경으로 넘어가서 사건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사건은 뭘까요? 사건은 갈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사건은 갈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 갈등이 일어나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사건이 일어나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 갈등을 가지고 소설을 5가지 마디로 나누는 겁니다. 뭐였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었죠. 하지만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얘들도 다 외울 필요 없는 애들이에요. 얘들 외울 필요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죠. 갈등은 뭐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3대라는 작품. 그리고 이 3대라는 작품은 이것만 먼저 이야기합시다. 인물과 사회 또는 체계의 갈등을 다룬 대표적인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광장이라는 작품이고요. 요 두 작품은 수능 및 평가원 통합 최다 빈출 최다 뭐라고 해야 되지? 출제 지문입니다. 현대소설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엄청 특이한 작품. 인물 대 운명의 갈등을 그린 영마라는 작품이 있어요. 요 세 작품은 꼭 그냥 전문을 다 읽어보세요. 그냥 전문을 치면 나와. 전문 꼭 읽어보세요. 인쇄를 못해? 나한테 인쇄 달라 그래. 그럼 인쇄해서 줄게.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 읽는 게 지문 몇 개 푸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하지만 이것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배경은 뭘까요? 배경은 시간적 배경 그리고 공간적 배경이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작품의 분위기라든가 인물의 내면 심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그리고 현실성 있게 생동감을 주죠. 하지만 이것도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요 인물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배경이라는 녀석을 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요 읽는 것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이제 제일 기본적인 제일 작은 요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들을 만약에 전부 다 배제한다고 쳤을 때 우리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볼 수 있는 것의 최소 단위는 뭐가 있을까요? 최소 단위. 소설적 용어로 설명을 하면은 첫 번째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쵸? 대사입니다. 그리고 그냥 생각하는 요것도 그냥 대사라고 치면은 편할 것 같아요. 대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사 이외의 모든 것을 다 퉁쳐가지고 서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서사도 있고 묘사도 있고 한데 대사와 서술로 이루어져 있잖아. 소설은. 그쵸? 대사와 서술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요게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인가? 누가 하는 말인가? 누구에 대한 설명인가? 그리고 요걸로 인해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건은 어떻게 변하는가? 갈등이 일어났는가? 갈등이 해결됐는가? 다른 갈등으로 이어지는가? 등등. 그리고 배경은 어떻게 바뀌어 갔는가? 지금 현재의 배경은 무엇인가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 돈 쓰는 것을 아랑곳하랬나? 누가 저더러 돈을 쓰라니 걱정인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든지 이게 고전 소설이든 현대 소설이든 다 그냥 똑같아요. 자, 등장인물이 나왔습니다. 부친 상훈이에요. 부친 상훈이에요. 그래서 이 위는 부친 그리고 상훈 그리고 여기도 상훈 여기도 부친 그리고 상훈 그리고 부친이고 영감 아들 이야기가 나왔죠. 부친 상훈인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내려가서 지금 여기서부터 쭉 영감의 생각인 거고요. 그쵸? 그리고 상훈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의도적으로 계속 지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게 연습이 잘 되면은 고전 소설이 아주 껌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지금 뭐 공연한 데다가 돈 쓰신다고 뭐 화를 내니까 상훈이가 지금 아이고 어? 막 그렇게 막 엄청 심하신 건 아닌데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친이 나한테 화내는 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일단 제일 잘못이라고 하니까 응? 내가 좀 너무 과하게 화냈나? 이러면서 어기가 좀 낮추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동보소 이야기를 하는데 대동보가 족보이고요. 그리고 소라는 것은 어떤 장소입니다. 족보와 관련되어 있는 장소인데 여기가 족보 한질 50원 그리고 우리가 혹은 아버지가 그 50원씩을 수봉하면은 돈이 덜 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문장이 어려웠을 텐데 그쵸?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족보 50원 수봉이라는 것을 하면 돈 아낌이죠. 요렇게만 확인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훈이가 3, 4천 원이 든 것 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영감이 누가 3, 4천 원 썼다던 이라고 발끈하는 겁니다. 왜 발끈하겠어? 썼으니까 발끈하겠지. 썼으니까 진짜로. 응?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감이 아들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했는데 실상 이 3, 4천 원이란 돈이 족보 박이는데 직접 들어간 것은 아니랍니다. 지금 땡땡 조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위에 조씨라는 이야기가 나왔나요? 안 나왔죠? 중요한 겁니다. 땡땡 조씨로 무후한 집에 후사가 없는 집의 족보 안에 우리 가족이 들어가면은 말이 별로 없겠죠. 그쵸? 분란이 없을 거 아니야. 후사가 없는 집이니까. 우리가 그냥 그대로 이으면 될 거 아니야. 그쵸?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양반 집안에 천한 놈들, 쌍놈들이 끼는구나. 반대를 하는구나. 얘들을 막으려고 뒷돈을 찔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 4천 원을 쓰게 된 거죠. 하지만 이 돈을 가지고 다 썼다고 말하기 뭐하니까 한 천 원 썼다고 하는 건데 보시면요. 얘가 답이죠. 왜 이렇게 났냐면은 비문학적으로 읽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 한 천 원이 들었다? 그러면은 한 천 원이라는 단어를 찾아야겠죠. 위로 올라가면은 한 천 원. 한 천 원 앞뒤에 뭐가 있지? 실상 한 천 원
썼다. 아, 그러니까 얘가 맞는 말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넘어가도록 의도한 거예요. 여기에 걸렸다면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소설은 조금 더 즐겨주셔야 돼요. 음? 분석꾼이 되면 안 됩니다. 단어 하나를 찝어내려고 그러면 안 되고 즐겨야 돼요. 이 플로우 자체를 즐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병신 같잖아. 영감이 자기가 생각해도 멀쩡한 돈을 씨발 그냥 입 막는 데만 이게 지금 3천 원, 3, 4천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돈으로 치면은 뭐 1,000만 원, 3, 4천원만 원 이런 돈이에요. 얼마나 아깝겠어. 그쵸? 아무튼 상훈이 상훈이 아무튼 좀 유리하게 쓰세요. 아버지 좀 유리하게 쓰세요. 그렇게 쓰시지 마시고 하니까 빡이 쳐 안 쳐. 영감이 내가 번 돈인데 아들 새끼가 뭐 잘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지? 열이 받잖아요. 그쵸? 제하자 유구무어는 한자 하나하나 딱딱딱 잘라보면은 아랫사람은 입이 있어도 말을 안 한답니다. 윗어른한테 뭐 말을 아낀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안 하는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그래도 말은 공손했지만은 속은 달았다. 얼마나 후련했겠어. 아버지 병신이라고 한 거잖아. 원래는 못할 말이었는데 말은 공손하게 했지만 실상은 속 의미는 아버지 병신이란 말이야. 이건 지웁시다. 그래서 얼마나 달겠어. 그치? 근데 영감 아버지가 열이 받습니다.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냐. 너같이 5, 6천 원씩 더하네 얘는. 5, 6천 원씩 학교에 디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 자식을 유인한다. 요 돈으로 가지고 유인하는 걸까요? 정확히는 몰라요. 안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였던 여자를 유인하려고 돈을 저렇게 썼다는 거죠. 아버지가 상훈의 이 핀포인트 약점을 제대로 잡고 역공을 한 거야. 그래서 상훈이가 아버지를 자극시켜가지고 위태위태한 이 상황이 겨우 간정 겨우 안정 요런 뜻이겠죠. 되려던 영감의 감정에 또 불을 붙여가지고 영감이 이런 역공 이걸 이제 그거라 그러죠. 역갱이라 그러죠. 역갱을 제대로 맞은 거죠. 그래서 상훈이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얼굴이 벌개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요거 조씨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쵸? 조씨 족보에 박이고 싶으니까 조씨인 겁니다. 그리고 조씨라는 말이 딱 여기에 나옵니다. 조이관, 덕기의 조부입니다. 그쵸? 덕기가 재산 상속자가 됩니다. 그런데 덕기라는 사람은 A에는 없었어요. 그쵸? 그리고 정미소가 없었다는 것을 안 상훈은 있었습니다. 상훈은 위에서 누구였죠? 상훈은 위에서 아들이었어요. 그쵸? 상훈은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한편 상훈은 세간값을 적은 종이들을 덕기에게 보내 값을 치르라고 한다. 어제 그건 봤니? 재밌습니다. 여기도 부친 상훈이었는데 여기는 부친 아들이었고요. 그쵸? 그리고 덕기. 그쵸? 상훈이라는 말이 나오나 봐요. 상훈이라는 말. 지금 부친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친 이야기만 하고 있고요. 그쵸? 영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쵸? 영감 이야기. 부친. 그쵸? 부친. 안 나온다고. 일부러 이런 부분을 갖다 쓴 거예요.
어? 사건이 뭐야? 사건이 어? 인물 간의 갈등이 뭐야?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응? 둘이 똑같다고. 둘이. 자, 아들이 아버지 돈 씀씀이 지적함. 그리고 아버지가 화냄입니다. 그쵸? 그런데 그런데 조의관, 조상훈, 그리고 조덕기가 나오는 건데, 그쵸? 여기에서 이 둘은 아버지 아들이고요. 여기서의 이 둘도 아버지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인 겁니다. 아주 아름답게 구성을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 돈 씀씀이를 지적하고 아버지가 화내는 이 사건이 인물 간의 갈등이 너무나 데칼코마니처럼 판박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로 A를 주고 이 전체를 B로 준 다음에 A와 B 사이에 이렇게 대가 갈렸구나. 이 3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3대가 이렇게 아버지 아들, 이렇게 아버지 아들로 볼 수 있게 중략 부분의 줄거리로 둘을 이어준 거예요. 조이관. 그래서 굳이 이름도 안 나왔던 조의관을 주고 이 사람이 덕기의 조부이고 그리고 상훈이 덕기에게 뭔가 액션을 취하고 여기에서 붙인 아들하고 덕기 부친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준 거 아니죠. 원래 있었던 지문 있었던 글이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굳이 읽을 필요가 없고 스스로 읽으시면 되는데 보면은 자 A 이 기억이랑 니은 부분을 어 요 선지 하나만 요 선지 굉장히 중요한데 음? 소설에서 성격은 이 사람은 개성적인 성격입니다. 이 사람은 낙천적인 성격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하죠. 그쵸? 소설에서의 성격은 우리가 소설에서의 성격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소설에서의 인물의 성격은 요게 답인데 소설에서의 인물의 성격은 어떤 인물이 어떤 인물이 어떠한 사건 또는 뭐 그냥 사건이라고 합시다. 사건 등에 대해 인물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나와 있으면은 성격은 제시된 거예요. 이게 이제 힘든 일이 닥쳤는데 그래도 우린 해낼 수 있어 이렇게 낙천적이다라고 잘 확인할 수 있게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기억에서 영감의 성격, 이 영감은 특정 인물이었죠. 니은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덕기 서술 대상인 상훈의 성격. 요 부분 기억은 뭘까요? 영감의 성격은 뭘까요? 영감의 성격. 기억에서 영감이 어떤 일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억에서 영감은 어떤 일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기억에서. 자, 자, 영감은
양반 족보를 원합니다. 양반의 집안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쵸? 그런데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꺼져. 그리고 두 번째,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영감은 어떻게까지 했어요? 쓸데없다고 아들한테 지적받으면서 속이 터질 정도로 열이 받는 낭비를 했죠. 그러면 영감은 요 돈, 쓸데없는 돈을 왜 쓴 겁니까? 왜 쓴 겁니까?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입을 막기 위해서죠. 왜? 양반이 되려고. 양반이 되려고. 영감은 무엇을 중시하는 사람이죠?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성격인 거죠. B를 볼까요? B는 이 앞부분 보면은 이 붙인 상훈이 완전 개쓰레기예요. 개쓰레기입니다. B에서는 덕기는 개쓰레기인 부친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죠? 이해하고 동정하려고 해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동정을 하고 있다고요. 덕기는 어떻죠? 착해. 덕기는 착해. 부친은 어떤 성격이죠? 요게 애매했을 겁니다. 부친은 사회적으로 활약할 야심이나 희망까지 길이 막히고 뭐 신앙을 잃어버리고 요거는 이제 그 중략된 부분에서 있는 상훈이 뭐 얻은 공경 혹은 상훈이 받은 벌 이런 거겠죠. 하지만 상훈의 인생이 조져진 이유를 우리는 나중에 우리 다 3대 전문 읽을 거잖아. 그치? 상훈의 인생이 조져진 이유를 앞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A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추측만 하는 겁니다. 실제 작품에서는 얘기가 이것 때문에 상훈의 인생이 망할 것이다, 아닐 것이다. 몰라요. 그냥 추측만 해보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보는 지문에서 나왔으니까 재밌잖아. 요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입니까? 도덕적으로 딱 봐도 뭔가 더러운 행위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훈이는 그냥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공격의 수단으로 쓴 내용이란 말이야. 얼마나 더러운 내용이었겠어. 아버지가 자기보다 더 심하니까 이걸 공격으로 했겠지. 그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단서는 요거 하나예요. 확인할 수 있는 단서는 요거 때문에 인생이 망하지 않았을까, 요런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나중에 작품 직접 보면서 확인해 보면 재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상훈은 상훈 어떨까요? 상훈은 너무 보라색으로 씁시다. 상훈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재기를 꿈꾸거나 그러지 않고 엉망진창이 되고요. 그쵸? 원래 가면을 쓰고 사회생활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쵸?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회적으로 뭔가 활약할 야심이나 희망이 있던 그 상황에서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런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가면을 벗어버리고 타락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쵸? 상우는 가면을 썼지만 그 내면은 타락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5번 선지가 맞게 되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특별히 이야기해 드릴 게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